어느 여름밤 나는 폭염을 피하기 위해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할머니 댁은 시골의 작은 마을에 있었는데 주변은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 깊고 인적도 드문 곳이었죠.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덕분에 여름방학 동안 있게 된 거예요. 할머니는 예전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자주 놀러오던 손자였기 때문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첫날 밤 나는 할머니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할머니는 방금 전까지 나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다가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잠이 어느 정도 들었을 때 문득 왠지 모르게 문이 삐걱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에이, 바람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시골집 문은 오래된 나무 문이라 그런지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나는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나는 어두운 방 안에 있었고 그 방이 구석구석이 낡고 먼지로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꿈속에서 어둠이 점점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았고 나는 거기서 단숨에 깨어났어요. 땀범벅이 된 나는 다시 자려다 몸이 뒤척이는데 창문 너머로 할머니의 눈이 보이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렁이는 그림자 같은 것이 창밖에서 움직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할머니에게 어젯밤의 일에 대해 여쭤봤지만 할머니는 그저 논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하셨고 나는 다소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기분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산책 중에 마을 입구의 고즈넉한 작은 절이 눈에 띄었어요.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름다웠고 그래서 어느새 나는 절에 경내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스님이 계셔서 인사를 드린 후 절 주변을 구경하던 도중 오래된 그림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그림 속에 나오는 여인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어디서 본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할머니 댁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안방에 누워 잠을 자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잠 못 이루던 나는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꿈 속에서 나는 절에서 본 그림 속의 여인이 나를 향해 웃고 있었어요. 마치 어디선가 그녀와 만난 적 있는 것처럼. 잠에서 깨자마자 나는 마음속의 찝찝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음날 다시 절로 찾아갔어요. 마침 스님이 계셔서 어제 봤던 그림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어요. 스님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그림 속 여인은 예전이 마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몇십 년 전 이곳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그녀는 이곳의 오래된 전통집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죠.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집이 할머니 댁인가요? 스님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찜찜한 마음을 안고 할머니 집으로 돌아와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어느새 익숙해진 방 안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죠. 그 여름밤 나는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다가 뒤에 서 있는 그림 속 여인의 모습이 여순풀에 비치는 것을 보고 몸이 굳어버렸어요. 이후 나는 그곳에서 한순간도 더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에 급히 떠날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에게는 그동안 감사드리며 인사드렸고 할머니는 불안해하는 나를 이해하셨는지 조용히 미소 짓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다시는 그 여름밤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기를 바라며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삶은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뒤덮이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할머니의 집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던 몇 년 후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집은 오래된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대한 무언가가 아직도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진 듯 여전히 느껴집니다. 그게 그날 밤의 악몽이었을까요? 아니면 더욱 깊은 무언가였을까요?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가 대학 시절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지역 세븐일레븐 하나와 오래된 다세대 주택 여러 채가 늘어선 거리에 방을 구했다. 방값이 저렴한 만큼 근처가 조금 슬럼화된 면도 있었지만 당시에 나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처음 한두 달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다.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춥고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날이었다. 방구석에 있던 히터가 고장나서 두꺼운 담요를 겹쳐덮고 겨우겨우 잠을 청하던 참이었다. 밤중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촉, 촉, 촉.
마치 무언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소리가 계속 지속되자 잠들 수 없었다. 내가 일어나 창문을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더욱 이상한 것은 창문이 아무것도 없는 빈 벽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창문을 두드릴 수 있을 리가 없다는 점이었다. 그날 밤은 어쩔 수 없이 불안을 안고 잠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소리는 날 괴롭혔다. 그러던 와중 어느 한 주말 조금 늦게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돌아온 날이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 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똑똑히 들렸다. 툭, 툭, 툭. 술기운에 겁을 좀 덜어내고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소리쳤다. 누구야? 장난치는 거 다 알아. 나와.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소리는 멈췄지만 기분 나쁜 서늘함이 나를 감쌌다. 그날 밤에는 갑자기 소름 돋는 징조 같은 끔찍한 꿈을 꿨다. 한 여자아이,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아이가 내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반복해서 말했다. 나를 놔줘, 나를 놔줘.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매일 밤 소리는 계속되었고 꿈도 반복되었다. 다 끝나가는 학기, 학점 걱정에 정신이 없었지만 그 소리와 꿈 때문에 지치는 날들이 이어졌다.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사를 결심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급히 방을 빼려고 했지만 방을 구해주었던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 있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잖아. 별일 없었으니 그냥 참고 지내지 그래? 그는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그렇게 계약을 깰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며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나를 기다리던 연속된 악몽과 소름 끼치는 소리.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방 안 구석구석을 살피기로 했다. 히터가 고장난 부분을 자세히 보다가 우연히 벽장 한쪽에 작은 틈새를 발견했다. 마치 비밀문 같았다. 틈새를 열어보니 작은 낡은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책은 굉장히 오래전에 써진 것 같았고 표지가 발에 있었다. 일기에는 그 집에서 자살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가족에게 심하게 학대받던 소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이후로 그 방에는 그 소녀의 원혼이 남아 나처럼 자취하는 이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나 있었다. 내 목소리를 들으세요. 나를 여기에 놔두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읽고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물론 이 일기장이 진짜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나는 소녀의 일기장과 몇 가지 소지품만 챙긴 후 밤이 되기 전에 급히 그 집을 빠져나왔다. 이후로는 이하로도 한 번도 그 주변에 가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이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했던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더 이상 그 소리는 듣지 않게 되었고 그 악몽도 사라졌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 그 소녀가 원하는 대로 많은 이들이 그녀를 놔둔다는 것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나와 내 친구들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여름 방학을 맞아 놀러 갔다. 시골에서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화로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굉장히 설레었다. 시골에 도착했을 때 이른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우리는 처음으로 그런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신선한 기분을 맛보았다. 작은 강물 소리와 함께 새소리가 퍼지는 것 또한 우리를 더 크게 감동시켰다. 그 당시 우리는 많은 감정에 휩싸여 있었고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풍경에 한눈에 반했었다. 숙소로 예약한 할머니 집은 전형적인 한국 전통 가옥이었다.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와 기와 지붕 그리고 단출한 마당이 보였다. 그곳에서 나와 내 친구들은 마을을 탐험하기로 했다. 특히나 우리 일행 중 가장 모험심이 강했던 민수는 이 촌스러운 마을 곳곳을 샅샅이 뒤지며 새로운 것들을 찾아다녔다. 그날 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나서 할머니 댁 한켠에 마련된 방에서 옹기종기 모여 잠자리에 들기로 했었다. 하늘에는 가득 별이 떠 있었고 바람 소리가 우리를 따스하게 감싸안고 있었다. 그러나 민수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안을 했다. 야, 얘들아, 밤이 되면 더 재밌는 곳 구경할래? 그가 졸린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뭔데? 우리가 물었다.
바로 마을 뒷산에 있는 폐가야. 낮에 이곳 어르신들한테 들었는데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대. 사람들이 폐가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들과 이상한 현상들을 설명하곤 했어. 우리는 처음에는 그 제안을 거부했지만 민수의 끈질긴 설득과 우리의 호기심이 커지면서 결국 함께 가기로 했다. 태양이 완전히 저물고 밤하늘이 깊어졌을 때 우리는 작은 손전등 하나 들고 폐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폐가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길은 이미 어두컴컴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서 마치 누군가 우리의 뒤를 쫓아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오싹하고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외벽은 무너질 듯 낡았으며 그 사이로 자란 덩굴 식물이 그 집을 감싸고 있었다. 우리는 깊게 숨을 쉬며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더욱 어두워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손전등의 미약한 빛이 벽에 비치면서 긴 그림자들이 무서운 형상을 만들어냈다. 그 순간 갑자기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언가가 위층에서 뛰어내리는 소리 같았다. 나와 친구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겁먹은 얼굴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들어볼래? 아마도 저기 무언가 있어. 라며 위층으로 올라가자고 했다. 무서움에 떨며 계단을 올라가던 도중 우리는 한 방을 발견했다. 방문은 반쯤 닫혀 있었고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일제히 손전등을 그곳에 비추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헛소문이었나 싶어 풀린 긴장을 하고 있을 그때 다시 한번 귀를 찌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순간 닫혀있던 방 문이 스르르 열렸다. 그 안에 있던 무엇인가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희미한 형체를 한 지친 여인의 모습이었다. 눈은 검은 구멍처럼 깊게 패여 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우리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마지막에 계단을 내려오며 여기서 빨리 나가 라고 민수가 소리쳤다. 우리는 폐가를 벗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뛰었고 간신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쉽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우리에게 그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몇 년 전에 그 집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이후로 사람들은 그 집을 떠났다고 했다. 그 여인은 사건의 희생자였으며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자 했다고 한다. 이후 마을을 떠나기 전 우리는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 여인은 나도 알고 있는 이야기야. 모든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으며 너희가 그곳에 가지 않길 바랐던 것일 거다. 그 후로 우리는 시골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었지만 그 폐가는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면 그 폐가에 다시 한번 여인의 흐느낌이 들릴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여전히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그런 곳에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